안녕하세요.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유재현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이 공간을 갖다가 불을 다 끄면은 어떻게 되죠?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지죠? 네. 그럴 때 누군가한테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편해져. 고기만 밝아지겠죠? 네,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그 일상에서 벗어난 그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작은 아이디어라도 이렇게 낸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겠죠? 뭔가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어 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저와 같은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 그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축제도 있고 또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제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아니요. 공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시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라고. 그래서 저의 사례를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아트프라이즈 강남이라는 행사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답니다. 이 아트프라이즈 강남이라는 행사는 어떤 행사냐면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아트페어 혹시 가보신 적이 있어요? 역시 문화와 예술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군요. 예. 아트페어는 작가들, 작품들, 그것을 코엑스 같은 곳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전시, 관람, 판매하는 행사를 아트페어라고 합니다. 그 아트페어는 홍콩에서도 열리고 또 다른 뉴욕도 열리고 런던에서도 열리고, 우리나라도 대부분 코엑스에서, 아니면 여기 킨텍스, 아니 부산의 백스코에도 열립니다. 올해도 살짝 그 아트페어가 열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아트페어는 각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 총출동을 해서 그 한 자리에서 보면서 그게 산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트페어인데, 대부분 저는 그 아트페어가 꼭 코엑스에서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엉뚱하게 작년에 했습니다. 이 아트프라이즈 강남이라는 행사를 어디에서 했냐면, 여러분 혹시 논현동 가구거리 가보셨어요? 지나만 가봤죠? 근데 거기가 지나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럭셔리한 비싼 가구점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기가 되게 무서워요. 예, 그리고 보통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는 기본이고 억 단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요즘에 쇼핑을 어디서 해요? 온라인에서 대부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강남구에 있는 논현동 가구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위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아트프라이즈 강남을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작년에 그곳을 장소로, 행사 장소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딱 봤을 때 그 가구점이 다 갤러리로 보이는 거예요. 작품들이 갤러리에만 전시된 거는 일시적인 전시고, 실제로 그 작품을 구입하면 다 어디로 가죠? 개인의 공간,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로 가잖아요. 저는 저기에다가 놔주는 모습이 원래 그 작품이 가 있어야 될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아트프라이즈 강남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구점을 보러 왔다가 작품을 보게 돼요. 작품을 보러 갔다가 가구점에 있는 가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제가 조금 특별하게 전시한 것이 보통 작품은 이렇게 바라만 보게끔 관람만 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럭셔리한 비싼 소파에 앉아서 사진도 찍으세요. 셀카의 개념으로. 언제 앉아봐요? 작품 앞에서. 그리고 작품과 교감하게끔 만들어서 작년에 결론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왜? 노년가구거리에 34,000명 행사 기간 중에 이렇게 온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물론 행사는 14일, 15일 정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했던 아트프라이즈 강남 그 예술 경연 대회를 올해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가구 공간을 또 개방해놓고. 가구. 그런데 사람들이 개방해 놓고서 지금 코로나 심각 단계 2.5단계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행사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못하게 끝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뭐 이까짓 거 코로나 어렵지 않아. 나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논현동 가구점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쇼윈도우가 발달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그게 850m, 왕복으로 1700m나 돼요. 자, 그러면은 쇼윈도우에 작품을 바로 앞에다가 딱 전시를 하고 유리가 있죠? 그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고 구경을 하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죠? 쫙 늘어놓으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끝났죠? 아하, 코엑스에서 전시하면 이건 안 됩니다. 저는 공간의 구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전시하게끔. 그러면은 그 쇼윈도우가 우리가 준비한 100점의 작품을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대한민국 최초로 쇼윈도우 갤러리라고 하는 거를 제가 도입을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두 번째 더 멋있는 게 또 있어요.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야외에서. 네? 야외에서. 야외? 차 막 다니는데 아, 차가 없다니까. 이런 거 자, 쇼 윈도우 안에서 DJ가 음악 틀어주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들어가고 밖에서 놀면 되죠? 소리가. 스피커 빼면 되죠? 우와, 대박이다. 그죠? 그래서 쇼 윈도우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만드냐면은 강남에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55인조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자, 이 오케스트라를 가구점마다 다 배치를 해가지고 동시에 연주를 하려고요. 왜? 아트프라이즈 개막식의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논현동 가구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든요. 힘들 때 그 가구거리 힘내. 이 개념의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하려고요. 물론 흩어져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다 안 들려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 편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완성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유튜브에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의 오케스트라들이 다 쇼윈도우에 배치돼가지고 연주한 영상은 이게 세계 최초겠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코로나 이전이라고 하면 오케스트라를 쇼윈도우에다가 다 배치하고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왜 이래야 돼요? 근데 거꾸로
코로나가 고맙습니다.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방법이. 그러면은 저는 지역에 있는 그 가구점에 쇼윈도우가 있다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쇼윈도우 갤러리, 쇼윈도우 콘서트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는 퍼포먼스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푸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가구점 내부에도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저희는 예약을 받아서 10명 이하의 사람들만, 그것도 사회적 거리를 띄고서 관람을 하게끔 철저히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되죠? 이제 다 해결할 수가 있죠. 아예 팬데믹 상황에서 3단계가 돼서, 아니 2.5단계, 3단계는 아예 멈춘다고 보면 되거든요. 2.5단계에서도 사람들이 거리만 다니면서 봐도 가능하다. 코로나 시대 때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평소보다도 그게 가능하게끔만 만들어줘도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제가 아트프라이즈 강남 2020년 버전을 해결한 방법 중에 대표적인 한 방법입니다. 쇼윈도우와 예약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기획을 할 때 코로나19를 대입을 시키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이곳 고양시에 와서도 그 역사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아, 이 건축물은 코로나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해석해서 내놓으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코로나를 극복하는 건축물, 공간이 될 텐데 아쉽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아트프라이즈에는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자, 아트프라이즈는 예술 경연대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부분 작가, 예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작가, 예술가를 넘어서 일반인도 참여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1600점이 넘는 작품들이 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100점을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예술가만 참여하는 것보다도 지금의 시기에 맞는 일반 시민도, 예술가도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명칭이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예쁜 엽서전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었을 때는 뭐 음악 방송에서 예쁜 엽서전 같은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엽서에다가 사연을 적고 그림을 그려서 보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작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코로나19 극복 기원 고운 사연 엽서전을 합니다. 1등은 100만 원 줘요. 2등은 50만 원, 3등은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장려상까지 5만 원, 20명 이렇게 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의료 체계, 방역 체계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서로 이웃과 이웃, 나와 이웃과 서로 응원을 해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담아달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서로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엽서에 담아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모아가지고 전시하려고요.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이번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하면은 떠올리는 상징물 뭐가 있죠? 마스크가 있죠. 마스크는 나와 당신,
들을 서로 지키고 존중하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정말 큰 상징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말고 또 아주 큰 상징놀이 있어요. 뭘까요? 네. 방호복이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에 이 방호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에나 이게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방호복을 입고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호복 입어보셨어요? 그것도 8월 달에. 페인트 칠할 때. 그렇죠. 페인트 칠할 때 덥죠? 맞아요. 엄청. 그리고 그 의사, 간호사분들이 그리고 119 계신 분들이 거의 죽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떠올렸습니다. 이분들을 방호복을 입는 사람들을 위한 아이템을 만들자. 코로나19 극복기원 방호복전이라고. 자,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저는 이 캔버스가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방호복이 캔버스가 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호복을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니 예술가 분한테 보내드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주세요 하고 전시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대박이 터졌어요. 캘리그래퍼 강병인 선생님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손글씨 제일 잘 쓰시는 분. 이분한테 전화했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아 선생님 저 개런티는 못 드리고요. 방호복은 3개 보내드려서 그 중에 하나 완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가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뭔가 사회를 위해서 메시지를 남겨야 되지 않냐고. 코로나 시대 때는 기획자는 기획자대로, 아티스트, 음악 하시는 분은 음악자로서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술가들도 이번 기회에 방호복을 캔버스로 만들어 가지고 메시지를, 감사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남기면 어떨까요? 했더니 이게 대박이 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저 참여할래요? 참여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정말 감동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면 누군가는 나는 마스크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할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고운 사연 엽서전처럼 쇼윈도우가 있으면 와 이것보다 더 좋은 윈도우가 있는데 감독님 거기에서 저 콘서트 해도 돼요? 그럼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거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큰 두 꼭지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는 예전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적은 인원들한테 준비한 콘서트든 전시회든 보여드리고 그것을 갖고 촬영을 하고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잘 만든 코로나 시대 때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은 영상으로 담으면은 전 세계로 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크게 얘기했을 때 윈도우 갤러리, 윈도우 콘서트, 고운 사연, 엽서전, 방호복전 이거 CNN에 BBC에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전 나갈 것 같다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 매체들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노년 가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안전한 문화기획 이 과정들을 제가 다 공개하려고요. 그리고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직접 투어도 해드리고 그리고 토크 콘서트도
아주 소수의 5명, 10명 이하의 분들을 모아놓고서 제가 그 콘서트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라는 거를 공유하는 그 자리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주 작더라도 서로가 만들고 기획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어두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기획자들은 그 희망을 하늘의 별처럼 하나씩 선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이 고양시에서 이런 사례들이 가득가득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는 더 창의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고양시에서 그 창의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알려진다라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창의적인 도시가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도시를 바꾸는 사람들, 도시를 바꾸는 사랑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사라고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도사가 됩시다. 아셨죠? 감사합니다.